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는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 리뷰만 하자면 이상적인 전류전압 곡선이 있었죠. p 접합 다이오드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 제작해서 만든 p 접합 다이오드의 그 전류전압을 그어보면 이게 이렇게 늘어났었고 일정 수준에서 브레이크 다운이 생기고 또 처음에 좀 많이 흐르고 양심적으로 잘 맞는 구간이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비틀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구간은 브레이크 다운이었고 얘는 제너레이션 커런트 때문이었고 얘는 리컨비네이션 커런트가 숨어 있었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다운은 앞에서 한참 뭐 에벌렌치 브레이크 다운 또 P뿔 N뿔 접합일 때는 터널링 또는 지너 브레이크 다운 메커니즘이 있었고 온도별로 특성이 에벌렌치냐 지너냐에 따라 달랐었습니다. 그럼 여기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제너레이션 커런트죠.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면 가할수록 공핍층의 폭이 늘고 그래서 단위 공핍층 길이당 생성되는 EHP의 개수는 유지될 테 일정할 테니 공핍층의 폭이 리버스 바이어스를 세게 가해주면 가해질수록 동반해서 늘어나죠. 그러니까 총 EHP의 개수가 늘어나서 결국 공핍층 안에서 이 제너레이션 된 일렉트론 홀 페어가 일부 전류의 흐름에 기여하게 되고 그게 마치 리버스 바이어스를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면 리버스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의 값이 일정하지 않고 스물스물스물 늘어나고 있다는 걸 설명했었습니다. 그 다음 장표에서는 이제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죠. 굉장히 낮은 수준의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했을 때 생각보다 전류가 더 흐르더라. 도대체 어디서 전류가 더 흐른 겁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컨덕션 밴드의 엣지와 밸런스 밴드의 이 탑 엣지 쪽에 붙어 있는 이 녀석들은 원래는 전류 흐름에 참여하지 못하나 공핍층 안에서 서로 리컨비네이션이 되기만 한다면 전자는 이렇게 움직이고 홀은 이렇게 움직이고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니 전류의 방향만 놓고 보면 이렇게 가고 또 전자의 반대 방향이 전류잖아요. 그래서 IN과 IP가 이런 커런트 패스를 만들 수 있다더라. 요게 추가되는 전류의 성분이라서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일부 다이오드 방정식, 이상적인 다이오드 방정식에서 얻었던 그 이퀘이션을 써서 내가 예상한 값보다 실제 측정되는 값은 다소간 더 높다. 이유는 리컨비네이션 커런트 때문이고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 이유를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했을 때 이 PN 접합 다이오드가 결국은 저항처럼 변한다라고 했었고 과거 내가 상품을 하나 걸고 질문을 했었죠. 이 너무 못 그렸다. 이 노트북은 이게 펜이 두 개가 안 돼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두 개를 잡고 그릴 수가 없네. 네, 뭐 하여튼 뭐 이렇다고 합시다. 네, 이거 평형일 때예요. 평형에서 이제 포워드를 가해주면 뭐 이렇게 거의 이 에너지 장벽이 낮아지겠죠. 포워드니까 이렇게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비틀어지겠죠. 그러다가 더 세게 가해주면 뭐 거의 없어지겠죠. 이렇게 장벽이. 그 다음 더 세게 걸면 어떻게 되냐가 오늘 수업의 내용입니다. 뭐 이전에 모 학생이 이름은 검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까? 평행량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절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되느냐? 예, 네, 학생이 대답을 잘했죠. 요렇게 일직선이 됩니다. 결국은 다이오드로서의 전류 전압 이런 특성을 보이는 건 요게 거의 마지막이에요. 결국은 요 조금이라도 미약하게 남아 있는 요 에너지 장벽은 굳이 쓰자면 Q VBI 빼기 VA인데 VA가 VBI에 거의 비슷하면 이 장벽이 거의 0이겠죠. 거의 요런 모양만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태까지 이상적인 다이오드 해석할 때 있어서 내가 양단에 인가한 전압의 요 차이 VA가 요 정션에 다 인가된다. VA가 V 정션이라고 했고 그 근거는 공핍층이 충분히 있고 저항 역할을 상당히 잘 했죠. 이 QNR 영역의 저항보다는 정션의 저항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내가 인가한 전압은 거의 백발백중 정션에 다 인가됐다. 라고 했던 게 우리 다이오드 해석의 근원, 그 뭐랄까요? 기초 바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지반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포드 바이스를 VBI가
VA 수준이 될 정도로 VA를 상당히 세게 걸어주기 시작하면 어, 뭐 이런 밴드 다이어그램 다음에는 무슨 얘기냐는 그냥 그냥 인트린직 실리콘 하나 있어요. 양단에 전압을 플러스 1, 0 걸었어요. 이때 X 방향에 따라 밴 다이어그램 그려보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뚝 잘라서 이 가운데 공핍층이 없으니까 그냥 좌우가 P형, N형 반도체고 반도체니까 저항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저항 두 개 붙어 있는 그냥 반도체 덩어리예요. 거기에 전압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학습한 대로 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냥 기울이면 됩니다. 다만 여기 험프가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어서 실제 그려보면 이렇게 꺾여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 얘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정션이 있고 QNR 영역에 저항값이 있는데요. 이게 정션 기준으로 좌우에 직렬로 연결돼 있어서요. 시리즈 저항이다. 시리즈 레지스턴스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RS라고 표현할 건데요. 회로 체계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상당한 수준의 전압이 올라가면 얘를 모델링할 때 이 저항 하나가 여기 이렇게 저항을 하나 더 달아서 얘는 아이디어란 거, 얘는 이제 저항을 시리즈로 하나 더 달아서 실제 양단의 전압차가 일정 수준 이상, 여기서 일정 수준은 이제 이 PN 접합 다이오드의 빌트인 전압값, 그 뭐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좌우의 P형, N형의 농도. 그렇게 해서 뭐 0.7V짜리 VBI를 가지는 빌트인 포텐셜을 가지는 PN 접합이 있을 때 이 RS를 원래는 안 써도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여기 양단에 인가하는 VA는 0.7보다는 훨씬 작은 수준으로 인가된다고 가정하고 회로를 만들고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근데 경우에 따라 어떤 회로에서는 이 양단에 인가된 전압이요 0.7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걸릴 수밖에 없도록 주변에 또 다른 어떤 회로 블락이 들어와서 강제로 이 양단의 전압을 상당히 세게 걸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RS라는 값을 넣고 회로를 해석해야만 그러니까 다이오드만 놓고 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저항도 놓고 그려야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수업에서 이 소셜 수업에서 다루려고 하는 거는 IVA에서 결국은 이렇게 간다는데 이게 결국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 예를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아래쪽에서는 이 Y축을 리니어에서 로그축으로 좀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요. 그려봤더니 여기 슬롭대로 해서 쭉 하는 이게 이제 아이디어란 PN 다이오드 방정식에서 얻어진 거죠. I는 I not 엑스포넨셜 VA 나누기 KT 오버 Q 빼기 1 이건데요. 포워드니까 이 D는 뭐 거의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얘를 밑으로 당기고 양쪽에 로그 취하면 로그 I 나누기 I 낫은 네 뭐예요 저기 Q KT니까 Q분의 KT 앞으로 튀어나오고 VA 되겠네요. Q 나누기 KT 그걸 끝이죠. 네, 뭐 물론 이 I 낫을 만약에 그대로 뭐 빼가지고 뒤로 넘기면 뭐 상수 더할 거고 그래서 요렇게만 하면 lnI고 요 VA가 X축이니까 기울기는 Q 나누기 KT고 뭔가 상수가 붙으니까 뭔가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그림이 나옵니다. 뭐 그냥 다이오드 이퀘이션 풀어서 그냥 로그 리니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세미 로그 플러스로 다이오드의 IV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좀 지울게요. 이것만 그 이상적인 다이오드 방정식만 썼으면 요 라인을 따라 쭉 갈 텐데요. 실제 측정한 데이터를 찍어보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벌어져요. 가다가 어느 순간 되는 요 정도의 전압은 이 VBI보다 같거나 또는 그 이상 되는 전압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슬롭이 눕죠. 오버되는 영역이 나옵니다. 슬롭 오버 리전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랑 내가 아이디어란 다이오드 방정식에서 예상한 값이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어 내가 이만큼의 VA를 가했다고 합시다. 이게 예상이죠. 근데 이거는 측정이죠. 그 이만큼 오차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네가 예상한 이 다이어트 기지 예상한 값대로 되려면 네가 원래라면 얼마를 걸어줘야 되냐면 이만큼을 걸어줘야 돼요. 뭐 VA2라고 할까요? 1이라고 하고 이만큼을 이 VA2만큼이나 걸어줘야 네가 예상한 그 정도 값이 나오는 거였어 라는 거죠. 그래서 예상한 거랑 예상한 전류가 나오는 수준으로 내가 VA1이면 될 줄 알았죠. 아이디어란 다이오드 방정식을 통해서 VA1 정도면 되겠네 했는데 아니에요. 더 걸어야 돼요. VA2까지. 그 전압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만큼 더 걸었다는 건 뭐예요?
VA1은 이상적인 다이오드 특성, 즉 요 정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안한 거고 이 시리즈 저항에서 일어난 일은 감안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요 VA1이라는 건요. 요 시리즈 저항에서 델타 V, 요쪽에 있는 델타 V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얻어진 거예요. 근데 실제 측정 내가 예상한 거하고 측정한 게 같아지게 하려면 전압을 좀 더 걸어야 되죠. 그 말은 여기가 원래 0이 아니거든요. 내가 측정을 하는 그 순간은 이 시리즈 저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0이 아니니까 0이 아닌 그 값 둘, 요 둘을 더한 게 요 차이일 거 아니에요. 요만큼을 더 걸어줘야 그죠? 내가 다이오드 방정식에서 예상한 그게 보전이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오케이, 좋아. 그 요 차이네. 내가 특정한 전류 뭐 이게 I1, I2, I3 그래가지고 다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가면 누우면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고 얘는 좀 더 이렇게 가면 델타 V1, 델타 V2, 델타 V3 뭐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래서 I1 델타 V1, I2 델타 V2 이렇게 I1 델타 V1, I2 델타 V2 뭐 이렇게 찾는 거죠. I3 델타 V3 이게 점을 찍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y축을요 델타 값으로 쓰고요. x축을 i로 전류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측정된 걸 이쪽으로 놓고 요거를 여기 뒤에 있는 요 가로 방향으로 측정된 걸 이쪽에 놓고 플라팅을 해요. 그림을 그려서 점점점점점 찍으면 기울기가 나오겠죠. 근데 요 I1과 델타 V1 요런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거 앞서 설명한 대로 얘랑 얘의 전압 강화가 0이 아닌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럼 요 델타 V를 만들어내는 건 네, 시리즈 저항 때문이죠. 이 시리즈 저항은 당연히 P형과 N형 쪽의 저항의 합일 겁니다. 뭐 직렬 연결이니까요. 그냥 둘을 합하면 되고요. 이 중에서 만약에 한쪽을 진하게 했으면 보통은 연하게 된 쪽이 이 시리즈 저항을 거의 결판 지을 겁니다. 뭐 알잖아요.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비저항에다가 단면적분의 거리인데 뭐 요거는 3차원으로 그리면 단면적 나올 거고 요 거리라는 거는 이제 각각의 QNR 영역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결국 요게 중요하잖아요. 요거는 컨덕티비티 분의 1이고 얘는 Q 뮤 N 이건 N형 쪽. 만약에 P형 쪽이면 Q 뮤 P가 되겠죠. 근데 이 P와 N의 농도가 결정타잖아요. 시그마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 왼쪽이 P 뿌리면 얘 무지하게 크겠죠. 그럼 이 전체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RP 쪽은 무시해도 될 거고 RM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연하게 도핑된 쪽이 시리즈 저항값을 도미넌트하게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I, V 데이터를 찍어서요. 어느 정도로요? VA가 거의 VBI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찍어서 저항처럼 다이오드를 동작시켜 버리고 얻어낸 그 데이터 값 실선하고 그 이상적인 다이오드 식에서 예상한 값 이론 값하고 이 I랑 비교해서 플라팅을 이렇게 하고 그때 얻어진 이 기울기가 바로 V는 I, R이잖아요. 오형법칙. 그래서 이렇게 R 직렬 저항된 연결된 이 RS가 나올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실제 나중에 전자회로 시간에 측정을 해보나 모르겠다. 이영민 교수님께서 라자비 책을 가지고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뭐, 네, 뭐 상상해봐도 충분히 저렇게 되겠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리즈 저항 때문에 이걸 어디죠? 뒤에 빈 공간 여기다 씁시다. 이 앞선 슬라이드에서요. 상당한 수준의 이 VA 값이 상당히 커지게 되면 VBI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시리즈 저항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런 델타 V 값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그 결과물이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을 그었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휘더라. 요 라인을 따라가더라. 요 기울기가 1 오버 RS가 되겠죠. 만약에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으로 이렇게 그렸다면. 자, 그러면 이게 꼭 시리즈 저항 때문에만 이런 일이 생기나요?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그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이 레벨 인젝션이라는 겁니다. 원래 로 레벨 인젝션이 도미넌트하다라고 하고 PN 다이오드를 다 공부했었는데요. 하이 레벨 인젝션은 이제 느낌이 오죠. 하이 레벨 인젝션이 뭐 이거겠네요. PN 다이오드가 있는데 여기 있는 홀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홀은 소수 캐리어인데 N형 반도체 소수 캐리어인 PN 나 다
있겠죠. 근데 이게 넘어왔으니까 PN이잖아요. 근데 넘어온 놈이 평형 상태보다 월등히 높죠. 이게 로레벨 인젝션이에요. 엄밀히는 하나 더 첨언하자면 소수 캐리어 농도는 급변하지만 다수 캐리어의 농도 N이랑 N 똑같죠. 이 VA가 0이 아닌 상황에서도 얘는 만족됐었다라는 게 로레벨 인젝션. 요 두 개가 만족돼야 LLI였어요. 그러면 하이레벨 인젝션 HLI는 뭡니까? 이게 안 맞으면 돼요, 이게. 뭔가 외부에서 소스 캐리어가 들어와서 여기 평형이 깨졌는데 깨진 정도가 어느 정도냐? 소스 캐리어 농도가 급변한 거에 덧붙여서 다수 캐리어 농도도 흔들렸다는 거죠. 그 정도로 외부에서 뭔가 많이 인젝션 된 거예요. 높은 수준의 인젝션, 하이 레벨 인젝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외부에서 인가한 전압이 상당히 높다. 이게 이제 보통 빌트인 포텐셜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리즈 저항에 의한 효과도 있고요. 덧붙여서 연하게 도핑된 쪽에 주로 정션, PN 정션에 연하게 도핑된 쪽 사이드에서 결과적으로 하이레벨 인젝션 상태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P 플러스 N이면 연하게 도핑된 전자 쪽, N형 쪽. N형 쪽은요, 평형일 때 N형 쪽의 전자 농도 이 다수 캐리어잖아요. 그리고 이건 평형이 아닐 때 다수 캐리어잖아요. 그 원래 같아야 되잖아요. 그게 로레벨 인젝션인데 이게 아니라 평형이 깨졌을 때 전자 농도가 더 높아져요. P 플러스 N에서는 N형 쪽만 쳐다보면 돼요. 보통 연하게 도핑된 쪽이 임팩트가 더 커요. 그럼 반대로 N 플러스 P 접합이면 연하게 도핑된 P 쪽이 평형일 때 P형 쪽에 다수 캐리어인 P 농도, 평형 아닐 때 P형 쪽에 다수 캐리어인 P 농도 이게 원래 같아야 로레벨 인젝션인데 이게 아니라 커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인데요.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서 평가를 해봅시다. N형 쪽 진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전자의 농도나 또는 홀의 농도를 나타내는 축을 Y축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N형 쪽에 원래 도너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ND 정도, 뭐 예를 들어 10에 18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저기 뭐예요? 소수 캐리어 농도는 그거는 PN 낫이죠. 그건 몇 섹션으로 쓰면 10에 2승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차이가 안 나게 그렸으니까 이걸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그래도 대충 한 열 몇 칸 쪼개면 될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홀을 주입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PN은 PN 납보다 월등히 크게 쪼개 로그 한 칸이 이게 10칸씩 10배씩 차이 나는 건 이 정도로 들어왔다 치면 이렇게 돼서 어느 순간 평형에 도달하겠죠. 그럼 여기 전자의 농도는 NN은 NN not ND랑 같겠죠. 뭐 이러면 로레벨 인젝션을 제가 잘 그린 겁니다. 문제는 더 세게 해봐, 더 넣어봐, 홀 더 넣어, 포워드 바이어스 더 세게 걸어. 심지어 VBI 근처까지 한번 보내봐. 라고 하면 홀이 더 빨려 들어가니까요. 홀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아니, 그보다 더 세게. 그럼 여기까지 가라는 겁니까? 네. 이 넘어온 홀의 PN의 값이요. 심지어 NN 납보다 더 크게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이나 홀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N형 반도체에 있는 다수 캐리어인 전자가요. 아니, 여기 홀의 양이 내가 원래 18승계나 있는데 지가 한 10에 19승계나 주입됐다고? 와, 이거 뭐야? 이 나보다 더 많네? 그러면 여기 전자들이요. 이거 홀 맞네? 가자 하고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홀의 농도의 분포가요. 요렇게 최대한 여기 근처에 맞추어서 요렇게 분포할 겁니다. 원래는 빨간색이었죠? 네, 일정하게 쭉 가는 분포였는데 다시 초록색의 형태로 요렇게 분포가 뒤틀립니다. 왜냐고요? PN이 더 들어왔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ND 18승보다 더 들어왔다고요. 19승 그만큼이나 많이 주입했다고요. 그렇게 돼서 요렇게 다수 캐리어 농도, 전자의 농도 NN이요. NN 낫이랑 달라지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공핍층의 엣진 XN에서부터 일부 떨어진 거리 그 근처에 제일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침내 끝끝내 하이레벨 인젝션에 가긴 갑니다. 전압 VA를 계속 세게 가해줍니다. 그 상황을 하이레벨 인젝션이라고 그럼 이게 나타내는 결론은 뭡니까? 저게 HLI가 일어나고 나면 무슨 이벤트가 일어납니까인데요. 요 위에 너무 좁아서 제가 확대해서 그릴게요. 원래 ND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쌓이는 거죠. 요 전자예요, 전자농도. 이렇게 쌓이 있잖아요. 이게 홀이 이렇게 비슷하게 쌓여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전자가 이렇게 쌓이는 것까지 좋죠. 이게 또 홀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 전자가 다시 이쪽으로 밀려 나가려고 농도차, 다시 디퓨전 힘을 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홀이 들어와서 왼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정전기적인 인력 당기는 힘 때문에 빨려 들어가지만 내부의 자체적인 농도차 때문에 또 반대로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자가 요 디퓨전 돼서 흘러가는 요 이벤트 때문에요. 전자 이동의 반대 방향이 전류잖아요. 요 방향. 그러면 P에서 N 이 방향을 봤을 때 N에서 P 방향으로 이 축적되어서 이 전자가요. 이 너무 과도하게 유입되는 홀 때문에 일부 전자들이 축적 공핍층 엣지 근처에 축적되고 이놈들이 다시 디퓨전 되면서 빠져나가면서 추가적인 전류를 잠시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조리티 캐리어예요. 이 경우에는 N형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잖아요. 모조리티 캐리어예요. 이놈이 디퓨전 되면서 흐르고 그게 뭐 한다고요? 반대 방향이잖아요. N에서 P. 그래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값을 이상적인 값 대비 적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모조리티 캐리어가 N에서 P로 가는 건 이상적인 다이오드 공부할 땐 이런 걸 감안한 적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eventually 끝끝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상적인 다이오드에서 전류 전압 관계식을 보면 이렇게 해서 빡 올라갑니다인데 실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어느 순간 되면 시리즈 저항 효과와 동시에 하이 레벨 인젝션 효과도 동시에 일어나면서 실제 내가 예상한 값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전압을 가해야만 내가 예상한 값이 나온다는 점. 네, 하이 레벨 인젝션과 시리즈 저항 이슈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PN 접합 다이오드의 아이디얼한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안 아이디얼한 것까지 다 완성을 했고요. 여기 원점을 서로 갖다 이어서 한번 정리를 이제 해봅시다. 요렇게가 아이디얼인데 실제 찍어보면 이렇게 제너레이션 커런트 있고 브레이크 다운 그다음에 여기는 사실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저쪽 도메인만 따로 떼서요. 로그로 바꾸어서 원래 아이디얼이면 기울기 일정하게 Q 나누기 KT의 슬롭으로 갈 텐데요. 어, 실측을 해보면 생각보다 전류가 많이 흐르다가 잘 맞다가 어느 순간 다시 빠져나가는 이런 거. 얘는 리컨비네이션 커런트, 얘는 시리즈 저항 하이 레벨 인젝션. 그다음에 이쪽은 아까 말한 대로 제너레이션 커런트, 이쪽은 브레이크 다운 현상. 이렇게 다 학습을 했습니다. 다 했다. 네, 다이오드 끝냈습니다. 몇 분이 내시네. 한 5분만 쉬었다가요.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잠깐만 쉬고 네, 4시 5분쯤 되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네, 잠깐 물 한 잔 먹고 쉬세요.